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몸에 밴 것이 있어요.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 장애라고 해야 되는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고기도 목을 추라는 놈이 더 먹는다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고기 많이 못 먹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망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이철은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보위부뿐만이 아니고 일단 뭐 당기관도 그렇고 많은 것에서 그렇죠. 이제 북한의 이제 일부 정권 기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대를 많이 봅니다. 북한 사회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계급과 계층을 무조건 갈라서 보기 때문에 김 씨에게 충성을 하려면 뭐니 해도 토대를 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974요 뭐 이런 부대도 다 똑같습니다. 그 토대를 보고 가는데 보위부도 역시 같습니다. 보위부도 이제 6촌, 뭐 8촌까지 토대를 보는데, 이 토대라는 것이 과연 북한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위부에 보면 문서에 다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뭐 했는 것까지 다 이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계급적 토대가 어떤가에 따라서 갖다 엮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토대만 좋다고 해서 보위부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보위부에 갖다 열 수 있고, 내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 보위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보위부에 들어가는 거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돼야지 있어야지 이제 보위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지방에서죠.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황해도 지역에서 그 정도인데, 평양은 제일 적은 것이 이제 3,000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뭐 많으면 뭐 1만 달러? 10,000달러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만 있으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보위부에 배고파서 된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처럼 뭐 시험을 쳐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버님께서 보위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보위원 자녀들도 보위원으로 키워라 라고 해가지고 저도 아버님 덕분에 보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보위부 정보과라는 곳에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쓰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VP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셔프샤크 VPN은 휴대폰 같은 기기의 실제 위치를 새 위치로 바꿔가지고 내가 접속한 것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합니다. 100개국에서 3,200개의 서버를 보유한 덕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국가를 바꿔주기만 하면 내가 접속한 국가가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는 OTT 서비스만 해도 무려 20개 가량인데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행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해외 제품도 해외랑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인데,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위험한 광고와 트래킹을 차단하며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보안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서프샤크 VPN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적어드린 링크에 접속하시면 서프샤크 VPN을 무료로 4개월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가 아닌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서프샤크 VPN과 함께 국경 없는 인터넷을 즐기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지역 특성상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임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중국과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밀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또 강화해야 되겠고, 저처럼 이제 강원도나 황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방송을 못 보게끔 하기 위한 또 당석도 심하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국경 지역은 뭐 한국 TV를 보게끔 놔두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100% 북한 지역의 모든 것에는 한류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 쪽과 아무래도 전년, 북한에서는 전년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근접 지역의 통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북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중국으로 가면 월경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제 황해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면 월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역의 정치적 성격도 다릅니다. 중국으로 가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한국으로 가면 완전 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무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강원도 원산항 안전보위부 검열원으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항해에 있다 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항해 뭐 CCTV를 지키는 건 아니고 북한은 이제 사람이 다 봅니다. 거기를. 근데 이제 보위부에서 감시를 하는데, 항해다 나니까 뭐 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뭐 해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데, 주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들여왔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뭐 만났던 그 감성, 뭐 제가 어떤 거를 물어봤냐, 솔직히 경제적인 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배웠을 때는 대한민국이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쌀을 들여오나?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아니, 못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쌀을 뭐 몇천 톤씩 들여오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어처구니 없어 했죠. 한국이 어느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네를 감시하고 있는 제가 막 몹시 처량하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들도 하고 또 그분한테 대한민국의 차에 대한 문제도 뭐 물어보고, 대한민국에 차가 많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나니까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차는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제적인 문제를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제가 교재에서 잘못 배웠구나, 그리고 또 북한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잘못 알려준다 라고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결단짓지 못하고 잘못 알려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사람이 실제 저하고 금방 이제 선박에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말이 통하는 것이 진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제가 뭐 항해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안 만나봤겠습니까? 만나봤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은 니하오 해야지 하는 것처럼 이 가슴이 뭔가 모르는 소숨이 있잖아요. 뭉클함. 와, 이게 북한에서는 적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금방 만나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내 가슴에 와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분단국가로 살았지만 이게 말이 통하는 이 한민족이라는 것에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원래 대화를 나누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감시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고, 외부 인원, 그러니까 북한 일반 주민들이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처벌을 받죠.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적국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국의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정보 자료를 뭐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한국 사람과 대화를 못하게끔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대화해도 뭐 그렇게 눈 감아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것만 간단한 대화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 북한 주민들이 대화를 했다간 심하게는 간첩으로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네,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뭐 회사에 나가서, 북한에서는 회사라는 말보다도 이제 기관 기업소라고 하죠. 뭐 자기 기업소에 나가서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없죠. 왜냐면 배급을 안 주잖아요. 우리처럼 뭐 회사 생활을 하면은 월급을 주면은 그 월급을 받아야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일에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죠. 흉내만 내는 거죠. 왜냐면 또 안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312라는 상무가 있어요. 312 연합지휘부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런 것에 또 통제를 합니다.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출근을 해서 대충 하는 척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개인 장사를 해가지고 개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나니까 어디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북한의 국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김정은이가 20 곱하기 10 정책을 내놨잖아요.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20개 공장을 지방에다가 만든다, 10년 동안 만들겠다라고 해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방에다 만들어놔야 뭘 하겠습니까? 원자재가 없는데 이게 뭐 진짜 김정은이가 지금 쇼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평양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뭐 잘 보여지게끔, 그리고 평양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에다가도 하는 건데, 지방에다 그 공장 20개? 아니요, 200개 만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은 이제 지방에서 그 일할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돼야 되는데, 일을 하면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도 뭐 그러려니 생각은 하겠지만 그 사람들 분명히 열심히 또 안 할 거예요. 재미있다는 것보다도 좀 어처구니 없었던 거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출기 쪽을 다녔는데 용어들을 몰라가지고 렌치를 가져라, 렌치를 처음 듣었어요. 렌치를 처음 듣어가지고 렌치가 뭐지? 근데 그걸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금령 큰 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이 뭘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급히 집었다는 게 스페인어를 집었습니다. 스페인어 갖다 주니까 딱 잡더니 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렌치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렌치를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답답해 하셨는데, 야, 그거 지금도 조금 뭐라고 하죠? 좀 창피하다는 것보다도 당황스러웠어요. 야, 렌치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그 렌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스패너를 갖다 줬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는 뭐 사회에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보다도 회사 다니면서 당황했던 것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융 다루는 쪽이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에 용어들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진짜 회사 다니면서 당황하고 몰라가지고 그랬던 기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쪽에는 그래요. 모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금명들을. 그래서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한글로 써가지고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그게 뭐 한순간에 다 암기가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거를 지금도 좀 약간 좀 생각 안 나려고 하는데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제가 팀장님과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회사 생활과 우리 한국 대한민국 회사 생활은 완전 다르죠. 진짜 편안한 건 북한 회사가 더 편안합니다. 왜냐면 일 안 하니까요. 출근해가지고 그냥 출근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나 출근했어 하고 얼굴 나가요. 그리고 휴게실이라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다가 담배실만 뻑 빨아대는 거예요. 휴게에서. 그리고 장기 뛰고 장구 치면서 노는 거예요. 장구 치면서 담배 피면서 그리고 이쪽에서 또 카드 치면서 노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자 우르르 나갔다가 그냥 또 대충 하고 들어와서 또 쑥 또 카드 치고. 북한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기업소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들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딱 출근 시간이 있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그 중간에 휴식 시간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밥 먹고 휴식 시간 있고 딱 체계적이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북한이 체계적이진 않아요. 가만 보면 뭐 야간할 때도 뭐 야간 수당이 있긴 하나요? 뭐 있긴 하나요? 그냥 야간 해야 돼 하면 또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야간하면 또 야간 수당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는 북한이 편안하네. 돈은 안 줘서 그렇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 키우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참 이게 북한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구나. 북한하고 굳이 비교하려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북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기를 보는데 앞으로 뛰게 하고 나가기도 하고 분유 먹이기도 하는데 북한 같으면 생각을 못하죠. 남자가 띠개를 하고 아기를 놓고 나간다?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 때만 하도 2016년까지만 해도 남자가 띠개를 하고 아기를 업고 나간다는 거는 진짜 가문의 망신이었습니다. 진짜 창피하다는 거는 더 말을 떠나서 사람들이 남자 진짜 한숨이 저절로 나가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분유 먹인다? 북한에 그리고 또 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분유 먹이는 집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돈 많고 권력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다 모유를 하거든요. 모유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그냥 뭐 돼지 발족인가요? 뭐 그거 먹으면 뭐 또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 써가면서 발족 먹으면서 애 모유 먹이 같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모유가 많아도 분유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남북의 차이가 이게 절반으로 갈라진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인가? 그리고 또 조건도 좋잖아요. 키우기 조건도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있고 제가 근데 어쨌든 애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애지둥지 잘 키우셨겠지만 제가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애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성장해서 커서 보면 이런 조건에서 살았으니 자기도 얼마나 잘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저희 와이프도 그랬어요. 자기야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있는 지금 태어날 애기들 그리고 또 태어난 애기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건을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개인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셨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뭐 10년 더 됐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10년 더 되게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잘 정착해서 살았으면 북한 갈 생각을 안 했겠죠. 말은 뭐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리웠으면 10년 살면은 그동안에 뭐 코로나 전에 돈 많이 벌어서 모셔왔어야죠. 모셔올 생각은 안 하고 지가 갈 생각을 한다? 북한 체제가 어떤 건지 뻔히 알고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다가 10년 동안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간다? 그거는 정신 상태가 저는 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을 버스를 몰고 세상에 통일대교로 건너와가지고 북한 가갔다고 생각을 했지 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생각을 그렇게 못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렇게 문이 열려 있나요? 그 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몰랐을 사람도 아니고 이슈 타려고 행사한 것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정신 상태가 그렇게 썩 일반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그 한두 명의 일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꼭 이런 댓글들이 있다고요.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처음에 이제 정착을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분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다 본인들도 세금 내면서 살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뭘 마트 가서든 뭘 가서든 살 때 우리 세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소비 자체는 세금을 나가는 겁니다. 조금 너무 편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두 명 때문에 또 전체 탈북민들을 갖다가 싸대기 그냥 막 넣던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의 행동이라고 그냥 넓게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그 친구가 답답한 거는 그렇게 만약 마을버스 훔쳐 타고 북한으로 가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 뭐 가서는 살까요? 참 그 친구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 북한 체제에서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맛을 보면서 10년 이상 살던 사람이 북한 가면은 통제석에서 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어휴 너 잘 왔다 잘 왔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 가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없어져요. 뭐 죽이든가 아니면은 교화소 보내던가 아니면은 그냥 감시 속에서 살던가. 그 친구는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뭐 가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처럼 와가지고 뭐 조금 조사받다가 살게끔 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을 너무나도 진짜 착각하고 사는 친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친구는 정신상태가 안 좋다니까요. 정신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친구도 그렇지만 이제 탈북민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응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저도 뭐 적응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적응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응했다 적응 못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몸에 밴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택을 자기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고, 진로도 뭐 자기가 다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택 장애라고 해야 되는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을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통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갑자기 주다 나니까 자유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을 줄 아는 놈이 더 먹는다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고기 많이 못 먹는 거, 북한에서 고기를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급하게 먹는데, 이 양적으로 따질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못 따라가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같이. 저도 많이 먹는다고 처음에 그냥 정신없이 먹었는데 한 줄 먹으니까 배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아니고 지그시 고기 드셔보시던 분들이니까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도 닫힌 데서 살던 사람들이 오픈된 데로 오다 나니까 이것도 뭐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누릴 줄 아는 거지.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제가 뭐 직접 봤다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나온 이제 같은 기수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나이가 좀 있는데 이분은 또 러시아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데 지금 뭐 완전 너무 한심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끔 전화 오는데 전화 오면은 제가 안 받아요. 왜냐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자꾸 통해야지 저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받는 거지, 이거 너무 그냥 비관적인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저도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하고 연락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어할까 했더니 무슨 병에 걸렸다는 구실 밑에 그냥 자기가 낙태해서 살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데 그것을 타개해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나가서 그냥 막 사회에 그냥 들어가서 일하고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면은 꽤 살 것 같은데, 요만한 것에 포기해가지고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다 하면서 자포자기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듣질 않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안 통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유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돼요. 그거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하느냐를 느꼈습니다. 북한에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진다, 당이 책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본인이 안 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당을 반대하거나 북한이 당을 반대하면 책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국가와 당을 목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이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나를 전제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자유에는 본인의 책임이 꼭 따르는구나. 오늘 제가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다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을 이야기는 걸어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이철은 TV도 찾아오셔서 또 북한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하는 채널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브샤크 VPN도 잊지 마시고 다들 확인하셔서 더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